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자분 사연을 하나 골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시부모와의 사이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진다는 사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실제로 시부모님과의 사이가 결혼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읽어드릴게요. 쌤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예비 신부입니다. 남편 될 사람하고 5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둘이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동안은 서로 부모님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서야 만났고요. 근데 인사를 드리면서 시부모님이 저를 그동안 안 좋게 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혼에도 굉장히 반대하셨다고 하고요. 아직 결혼이 확정된 건 아니고 결혼식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결혼 후의 생활이 걱정이 됩니다. 혹시 시부모님과 제 사이의 궁합도 볼 수 있는지 관계가 앞으로 잘 풀릴 수 있을지 여쭤보려고 사연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쌤들 풀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부모님하고의 궁합을 보기 전에 이 여성분의 사주를 일단 먼저 볼까 해요. 시부모님하고의 관계도 나오거든요. 이분은 을묘일주에 김이월에 태어났어요. 이 김이월이 편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노란색인데 이게 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분 사주 구조를 보면 남편하고 합을 해 있고 바로 옆에 시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님은 뚝 떨어져 계세요. 근데 이게 정상이죠. 결혼을 일단 하고 나면 어머니는 좀 멀리 계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까이 또 딱 붙어 있으면 문제가 돼요. 또 한 분이 있어요. 좀 대조적인 사주인데요. 이분은 남편하고 합을 해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멀리 뚝 떨어져 있죠. 이럴 때는 시어머니가 쓸데없이 좀 많이 개입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토생금 해가지고 거기서 딱 멈추어 있어요. 금생수까지 가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시어머님하고 잘 지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일단 그 여자분의 사주만 봐도 이분은 고부 갈등이 있겠다는 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이 지난 다음 날서부터 항상 바빠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사람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오시고 며느리도 오고 아들들도 옵니다. 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의 주체가 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아주 좋은데 남편이 중심을 똑바로 못 잡으니까 일단 중심을 확실하게 쓰고 한쪽에 서야지 된다라고 우리는 봐요. 여기 사례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남편이 너무 일찍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일찍 했다는 얘기는 20대 초반에 하니까 시간 올리기 전에 서로 같이 살기로 협의를 한 거죠. 그런데 아직 미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으니 며느리 될 사람이 남편 집에 와서 남편 방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아침상을 이제 시어머니가 차리면 나와서 이제 숟가락 좀 놔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깨워주면 자기가 아침잠이 많다. 그리고 아침을 안 먹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시어머니는 부글부글 끓지만 이제 먹고 치우는데 치울 때 이제 깨서 나와가지고 먹을 거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루에 밥을 도대체 몇 번을 차려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또 와서 하소연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팔자로 봤을 때에는 일단 궁합 여부를 떠나서 시댁과의 관계를 따질 때 시부모 자리가 명료하고 깔끔하고 안정적이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궁합이 설령 좋다 하더라도 균열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은 대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 여성의 그 사주도 중요하지만 남자분이에요. 남자가 아무래도 자기 집이잖아요. 남자가 중간에서 똑바로 처신을 한다면은 남자가 자기 아내에 대한 게 지켜주는 거죠.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가족 문화도 바뀌는 겁니다. 자기의 부모님 세대는 전형적으로 시댁살이를 오래 한 케이스고 이제 자신서부터 자신의 자녀 세대를 볼 때는 이제 완벽한 핵가족 세대로 되니까 명절이라는 어떤 그 개념도 가족 꼭 시댁에서만 모여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 변화되는 추세입니다. 타고난 사주를 보면은 좋은 관계를 맺는다, 안 맺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이가 사주에서 내가 되게 부족하다, 내가 시집을 도저히 멀리하고 싶다 이럴 때는 자기 의무는 다
가야죠. 예를 들어서 식구들 그 행사나 이런 거는 가야지 되지 않겠어. 아이들 손잡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여져요. 선생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규칙과 룰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게 보는데 주는 일단 가정을 이룬 주체자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그러면 친정 부모님도 섭섭할 수 있겠죠. 근데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어느 일방이 강요하는 것도 좀 무리는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도 오늘도 열심히 풀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결혼을 앞둔 분들이 많이 시청하시면서 혹시 나도 이런 사연과 비슷한 일을 겪으면 어떡하나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궁합 좋은 인연을 확실하게 찾아주는 궁합팀 또 이용해 보시면 그런 걱정 없이 좋은 인연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고민 상담은 계속 받고 있으니 저희 채널로 앞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